제약바이오 내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제바 라인의 중심 키워드는 AI, 의료, AI, 신약, 치매, 비만, 당뇨,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의 키워드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좋아서 저 뒤에 있는 그냥 의약품주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중심축에서 비껴난 전략인 거죠. AI, 인공지능 관련 의료, 신약, 치매, 비만, 당뇨 이쪽 라인입니다. 몽당님! 안녕하세요. 그 책은 왕초보 주식 수업이네요. 그쵸. 이거는 삼박자 투자법, 그 다음에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 대표님이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예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100억 대학 2기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한 석 달간 가열차게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기본 교재가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이론적인 부분과 실전적인 부분을 접목시켜서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리고 수강료는 얼마고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필독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는데요. 한번 보죠. 9월 6일날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 부자의 공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11월 29일날 마감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같이 공부를 쭉 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재와 여러 가지 PDF나 PPT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게 될 것 같고요. 대표님이 유튜브 영상에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100억 대학 2기 설명하는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쪽에서나 아니면 카페에서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한정 인원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착순으로 인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이 해당되는 내용들 확인하시고 100억 대학 2기에 같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여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원서랑 여러 가지가 내용이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100억 대학 2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보죠. 일단은 오늘 7월 20일이네요. 다음 주면은 이제 FOMC 주간에 들어갑니다. 25bp 인상으로 뭐 거의 100%는 아니지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더 뒤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인상 확률,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거의 막바지게 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탐욕스러운 시장은 특히나 미국의 다우존스나 나스닥 이쪽 시장은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최근 들어서 특징이 나온 국내 시장인데요. 코스피는 7월 14일 날 2628을 찍고 잔잔하게 잦아들고 있습니다. 좀 특이점이 생기고 있어요. 전체적인 미국 시장을 보면은 그래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국내 시장은 약간의 쉼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시장의 영향을 또 받는 것인지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이 꽤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과 우리가 커플링이 되고 미국과 디커플링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딱 껴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대형주를 쉬게 만들고 중소형주 개별주의 순환매가 지금 시장의 움직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반도체의 대형주를 쉬게 만들고 그 뒷단에 있는 반도체주가 움직이고 2차전지 대형주를 쉬게 만들고 뒤에 움직이는 2차전지가 움직이고 그 자리를 바이오 중에서도 키워드가 붙은 애들이 움직이고 이런 현상들이 한 며칠간 계속되고 있네요. 2600으로 일단 오늘은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85. 그러면 양시장 대비 개별주 장세라고 했죠. 개별주 기술주 라인에 나스닥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데이터로 이것들을 알 수 있겠네요. 931 마감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비중 보죠. 딱 보자마자 딱 느껴져야 돼요. 시가총액 쭉 보자마자 지금 대비율로 보면은 다 마이너스 음봉 들어가 있죠. 이게 큰 종목들이 쉰다는 느낌을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반도체 업종이든 2차전지 업종이든 자동차든 어디든 덩치가 큰 쪽이 쉬고 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이 아예 정지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속에 어디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개별주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정렬을 지금 삼성전자는 71,000원 마감했고요. 이런 식으로 쉼이 들어가고 있죠. LG엔솔 여기도 0.72% 마이너스, 하이닉스 0.51% 마이너스, 삼바 0.54,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너나 할 거 없이 큰 종목들은 조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정렬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많이 오른 코스피 200입니다. 첫 번째가 IS 동서. 일단 건설업 기반의 종목이고 그 외에 2차 전지나 폐배터리 이쪽 관련된 신사업단을 추진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중장기는 역배열로 움직인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 보니까 금일 오전장에 폐배터리가 관련주가 움직임이 동반돼서 인선 ENT부터 가지고 있는 IS 동서에 폐배터리 관련 신사업이 부각받는 하루였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운주 중에 HMM이 6.73% 상승했네요. 여기도 중장기는 역배열이지만 61선 밟아내고 121선 터치하는 외국인 수급으로 움직였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주 잠깐의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곡물이나 석탄이나 철광석이나 이런 것들을 각각의 대륙간에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해운주들이에요. 그러면 해운주들한테는 그걸 나를 때 받는 비용인 배싹, 물류 비용이 중요한데 운임비라고 하죠. 이런 애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최근 들어서 어저께였나요? 러시아가 또 5대 사항을 폭격을 했어요. 곡물과 관련된 노이즈가 생기면서 운송과 관련된 이미지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덥죠.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글로벌적인 공통된 현상입니다. 엘니뇨 현상 같은 것들이 지속이 되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해운주는 배가 다녀야 되는데 그 배가 다니는 길에 가뭄이나 여러 가지 기후 현상 때문에 수량이 부족해지면 배가 잘 다니지 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하면 운반비가 올라가는, 운임비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시선으로 만약에 이쪽을 본다면 이런 컨테이너선 위주의 종목이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벌크선 위주의 종목인 펜오션 같은 애들까지 그런 기조가 나오는 건가? 라는 질문을 오늘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HMM, 펜오션, 대한해운 이런 애들을 한번 찍어보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원래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니까 2차 전지 관련 섹터의 대장이라기보다 큰 종목들이 쉰다. 그러면 작은 종목이 움직인다고 했죠?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 속하는 쪽이 좀 탄력도가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엔캠, 동원 시스템즈, SKI 테크놀로지 이런 뒷단에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 2차 전지 장비 종목군들, 걔네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율촌화학도 농심그룹주로서 지금의 이 상승이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라면 관련 소재 사업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율촌화학은 파우치 필름 쪽에 2차 전지 사업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그거의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인 바이오 관련주의 상승입니다. 주도의 역할을 하는 업종이 힘을 잃었을 때는 조정이 들어가거나 강세 현상이 약화가 됐을 때는 그 자리를 툭툭 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에요. 특히나 코스피 200 라인에서 SK바이오팜, 그 다음 SK 붙었으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군들의 반응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SKI 테크놀로지 4% 상승, 이런 날이었습니다. 대한항공도 3% 상승, 배도 운반, 비행기도 운반. 대한항공 같은 경우 완전 정배열 상태에서 중장기 돌리고 외인기관 쌍끌이 수급으로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ING 상황입니다. 화물으로 움직이는 거 이외에 그 다음에 여객에 대한 성수기로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운임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유에 대한 가격이 원유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일부 나타내고 있으니까 조금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락 정렬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오늘 4%를 하락이네요. 이 정도 하락인데요. 이 정도 하락으로 조선 관련주가 뭐 어떻게 됐다라고 판별하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작죠.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전반적으로 조선주가 다 음봉 보이는 하루였지만 이 하루의 움직임으로 여기에 뷰를 꺾기에는 너무 단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에서 느끼는 것, 화장품 업종이 우리의 머릿속에 대한 데이터가 진짜 많이 변했다. 화장품 업종은 대형주는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는 중소형 화장품이고 중소형 화장품의 특징은 중국향 비중이 많이 낮다는 거죠. 일본이나 미국, 유럽향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중소형 화장품의 일을 같이 해주는 우리 쉽게 이야기하는 만들어주는 회사, 용기를 만들어주든 화장품 안에 알맹이를 만들어주든 코스맥스와 펌텍코리아, 연우 이런 애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이 화장품 업종에서 그나마 움직임이 좋은 상태입니다. LG 디스플레이 3% 조금 쉬어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퓨처엠도 농심도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자,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정렬했을 때 LNF가 오늘 거래대금 1등이네요. 마이너스 정렬하면서 1등이니까 거래가 터진 만큼
파는 사람도 많은 날이었나 봅니다. 누군가 샀다는 건 누군가 팔았다는 뜻이고, 누군가 팔았다는 건 누군가 샀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개인 매매자분들은 한쪽에 대한 편향에 대한 시선을 가져가기 쉬워요. 종목은 매수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팔았을 때도 우리가 수익이지만, 이 종목이 나쁘게 됐을 때 주식 매도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하락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같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한쪽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주식을 주가가 좋을 때 보유해서 매도를 해서 차익을 얻어가는 구조, 주식이 부분이 안 좋을 때 매도를 해서 차익을 가져가는 구조, 같이 다 똑같은 비율로 바라보고 있어야 균형점이 잡히는 거죠. 포스코, DX, 동그라미 신고가 부시고 쌍끌이의 신고가, 이 자리에서 17,000원대면 지금 31,000원이니까 아주 단기간 내에 50%, 60%, 70% 쫙쫙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추세의 힘, 움직임인 거죠. 에코프로비엠, 보합권, 양선으로 조용히 쉬는 날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정배열 상태에 전고점 부시고 올라가는 패턴, 여러 가지가 여전한 상태. 에코프로 그룹주, 삼성전자 제자리권, 포스코 퓨처엠도 마이너스 3%, 하지만 전체적인 에너지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죠. 포스코 홀딩스, 그쵸? 얘네를 딱 잡아놓고 뒷단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이슈페타시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저께 반도체 관련주가 퉁 하고 빠지면서 우려를 했지만, 오늘 또 한미반도체도 움직이고 이슈페타시스도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운 순환매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어저께 한미반도체의 움직임이, 얘의 움직임이 장대 음봉이잖아, 갭을 메꿀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은 이 거래대금이 조금 더 동반되면서 쭉쭉쭉 빠졌으면 조금 더 그 우려감을 키웠을 것 같은데, 어제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음봉이 밑꼬리 달고 움직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장이 지금 순환매를 돌고 있는 거죠.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코스모 화학도 뒤따라서 코스모 화학이나 신소재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녹스 소재, 첨단 소재, 리튬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강력하게 한번 상승을 했고요. 전체 추이는 단기가 이렇게 세게 올라가 버리면 맞닿으려고 했던 중장기가 붙었다 떨어지는 형국의 정배를 다시 만들면서 전고점 부시고 쌍끌이 패턴이니까, 이에 대하면 다음 기준인 이 자리를 가로선을 치고 종목을 한번 바라보고 있어야겠네요. 그 정도입니다. PNT, 2차전지 장비주에서 다시 하늘이 열리고 패턴들. PNT, 에이프로, 코인테크 이런 종목군들 말하는 거고요. 어저께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의 반등, 세비캔과 성일하이텍, 대장주도 이틀 동안 10% 이상 강력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 등락 종목들 보죠. 일단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상한가인데요. 덕코디 적자, 코이즈 적자, 제이스코 적자. 덕코디 30억 규모, 최대 주주 대상, 유상증자 결정. 그쵸?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긴 하겠죠. 그쵸? 하지만 3박자로 봤을 때는 재무 쪽, 차트 쪽에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 코이즈, 연속 적자 회사, 지금의 상승,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것들. 인벤티지랩, 치매라는 키워드. 제약바이오 내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제바 라인의 중심 키워드는 AI, 의료, AI, 신약, 치매, 비만, 당뇨,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의 키워드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좋아서 저 뒤에 있는 그냥 의약품주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중심축에서 비껴난 전략인 거죠. 그렇죠? AI, 인공지능 관련 의료, 신약, 치매, 비만, 당뇨 이쪽 라인입니다. 인벤티지랩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치매와 관련된 치료제 부분에 시장이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밑에 보면은 퓨처캠, 요런 애라든지 치매가 움직였을 때 같이 툭툭 하는 애들이 오늘은 움직였던 거고, 그동안은 JLK, 류닛, 뷰노 이런 의료 AI 관련들이 툭툭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비만, 당뇨 치료제인 펩트론 같은 애가 툭툭 움직이고 있던 거고요. 바이오 업종도 그런 쪽이 탄력도가 조금 더 강한 거죠. 제이스코 홀딩스, 여기도 적자 회사의 단골이죠. 적자 회사인데 뭘 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가서 광산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장을.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복리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전략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조금 3박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접근이 조금 쉽지 않죠. 나무기술, AI 관련주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탄력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라파스, 여기도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 코스나인 연속 적자 신사업하겠습니다. 여기랑 비슷하죠. K케미칼, 완전 역배열 상태에서 개별 등락했지만 거래량 터져서 올라간 건 너무 좋지만 개인 수급으로 반등파가 일어나고 있어서 최소한 단기 이평선이 끌어올려지면서 이 정도 가격에 올라가고 61선이 이격이 붙어버려서 수급 변화가 나오고 하는 이런 패턴들을 조금 더 추적을 해야 차트에서는 하방 패턴이 조금 더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을 한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하루의 움직임 정도. 제우스, 반도체가 큰형이 조용하니까 뒷단에서 도는 자연스러운 현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용하니까 뒤에 있는 반도체가 움직이는 현상.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퓨처엠이 조용하니까 뒷단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 엔캠, SKI 테크놀로지가 움직이는 현상. 그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죠. AD 테크놀로지, 중장기 붙었다 떨어지면서 전고 좀 부시고 기관 수급으로 빵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관련 설계 사업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디자인 하우스.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계속 보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가온칩스.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를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PSK홀딩스, 여기도 결론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단 소식 나오자마자 부각받기 시작했고 한민반도체, 프로텍, PSK홀딩스, 오로스테크놀로지 등등등 쭉 이어지는 이 패턴들. 그럼 어제의 이미지와 오늘의 이미지 달라진 게 크게 없는데 반도체 관련주의 순환은 여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녹스 첨단 소재, 의료 AI, AI, 플리토, 자비스, 검사 장비, 2차 전지 이런 섹터들, 인텍플러스, 반도체 검사 장비, 여전한 섹터들, 라이프 시멘틱스, 의료 AI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큰 종목이 움직였다기보단 작은 종목들이 군집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 걔네들이 각각 업종에서 삐껴난 업종도 있지만 반도체 2차 전지 밑에 애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 자리 중간을 바이오 중에서 키워드에 해당되는 애들이 끼어 있는 거고 이런 정상적인 순환매장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뭔가 뷰를 꺾으려면 전저점을 이탈해야 되는 차트상의 기준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럴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움직였던 큰 종목들이 조금 쉬면 같은 섹터 안에 작은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장을 확인했을 때 다른 아시아 시장을 확인했을 때 여전히 변곡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오늘도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날인 겁니다. 모든 삶은 흐른다. 모든 주식은 흐른다. 흐른다는 게 이렇게 흐른다는 표현보다는 정상적으로 순환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7월의 중반을 지나서 다음 주 FOMC 구간으로 가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고 큰 것보다 작은 쪽으로 자연스레 흐르는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탁 지나가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약간의 우려감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에 싹 쏠려 있거나 2차 전지에 싹 쏠려 있거나 그런 분들이 어저께는 반도체에 쏠려 있는 분들이 벌벌벌 이런 패턴들을 가져가는 거죠. 밸런스, 우리 회사 이름처럼 균형, 중심 잘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흐르는 날입니다. 100억 대약 이익이 시작한다고 초반에 이야기했죠. 한번 변화를 주면은 그리고 차트상의 기준, 재무상의 기준, 정보 분석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강화시키면 시장에서 2,4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만약에 이게 시장의 참여자가 2,400명이라면 2,000명 빼고 400명 안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한 달, 두 달, 1년 강화하면 200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을 벌달에 시작합니다. 빨리 신청하십시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노래 부르고 끝낼게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야?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